네, 등교 개학이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학교 현장의 과제는 보신 것처럼 산적합니다. 아직은 불안해서 등교 시기를 더 늦춰야 한다는 국민 청원이 올라올 정도인데요. 학교 방역 대책의 실효성과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우호경 보건교육포럼 이사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당장 다음 주면 고3 학생들부터 등교 개학을 하게 됩니다. 학생들한테 마스크를 착용하게 하고 거리를 최대한 유지하게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만으로 방역 대책이 충분할 것인가 우려가 좀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은 교육부와 또 보건복지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 그 이전하고는 다르게 교사, 학생, 학부모 설문조사도 하고 또 자문단의 의견도 구하고 또 미리 시나리오도 이렇게 좀 세워보고 해서 상당히 준비를 하려고 노력했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좀 아쉬운 점은 앞으로 이것이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점점 상시적으로 감염병이 올 수 있다고 하는데 네.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상시 방역 체계를 적극적으로 갖추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근본적인 대책이 네, 되느냐? 예. 네, 특히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렇게 같이 대응하도록 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좀 부족함이 있고 약간 물품 방역 쪽으로 너무 치중해 있지 않나 하는 네.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시스템 얘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학교에서 의심 환자가 나왔을 때 대응 지침이 나왔는데 이것을 두고 지금 논란이 많습니다. 그 지침을 보면 일단 일시적 관찰소로 옮겨서 격리를 시키고 학부모가 인계를 해서 선별 진료소로 옮기는 시스템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잘 될지 걱정인데요. 네, 저희도 걱정이 많은데요. 예. 아마 정부에서도 이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그 약간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우선 일시적 관찰실로 어떤 아이들을 옮길 것인가 할 때 사실 아이들이 정직하게 얘기를 해주는가 또는 네. 정직하게 얘기를 해준다 하더라도 또 다른 그 예를 들면 식중독이라든지 혹은 인플루엔자라든지 이런 것들과 이게 구분이 정확하게 될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2015년에 메르스가 유행했을 당시에 아이들을 저희 사단법인 보건교육 포럼에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전체 학생들의 한 10% 정도가 자기는 학교가 가기 싫어서 차라리 메르스에 걸리고 싶다 이런 답변을 했었고 예. 중학교가 20%로 가장 더 높았습니다. 높았네요. 네, 그래서 일단 그렇게 그 아이들이 이게 정말 정직하게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다른 것들과 어떻게 이것을 감별 진단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학부모님께서 연락을 이제 받으셨다 그랬을 네. 때 전화를 안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연락을 받았다 하더라도 못 오시는 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즉각적인 대처는 어려워 보이고요. 네. 일단은 학교에서 이제 이 발생을 하게 되면 감염병이 네. 제일 먼저 1차로 가는 것이 보건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네. 보건실의 지금 현황이 전국 초중고등학교 전부 다를 봐도 보건교사가 한 명도 없는 곳이 2,300곳이나 되거든요. 이런 경우 어떻게 좀 문제를 대처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국회에서 20년 동안 보건교사를 늘리라고 계속 지적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교과교사 우선 배치 원칙이 있고 이게 잘 지켜지지 못했는데요. 사실 보건교사가 없는 곳에서는 일반교사가 이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교사의 경우에는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많이 있을 수가 예. 있고 또 학생들에게 잘 대응하라고 가르쳐야 하는데 그런 보건교육이나 안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보건교사가 사실 다른 보건교사가 있는 학교의 경우에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네. 말하자면 학교에 컨트롤 타워가 없기 때문에 이 방역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없는 학교만의 이렇게 문제는 아니고요. 예. 대도시의 거대 학교들은 30학급이 넘거나 50학급, 심지어는 82학급까지 해서 2,500명이 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곳에서는 보건교사가 한 명으로는 이런 방역을 다 할 수도 없거니와 특히 필요한 보건교육이나 아이들의 건강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구멍이 생기기 때문에 네. 사실은 보건교사를 확충하는 것이 가장 절실한 과제가 아닌가 하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수요를 다 채울 수 없다는 얘긴데요. 네, 네. 지금 그러기에 앞서서 또 학생들이 스스로 얼마나 이런 생활 수칙을 또 잘 지켜주느냐, 네. 스스로가 할 수 네. 있는 부분도 중요할 텐데 네. 이런 것들을 좀 잘 이끌어낼 보건교육 인프라 얼마나 좀 마련이 돼 있습니까? 보건교육 인프라를 마련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정부가 노력은 했다. 그러나 많이 부족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선 2007년에 학교보건법이 개정이 되어서 모든 학교 모든 학생들에게 시수와 도서를 정해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하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보건 과목을 필수로 하라고 하는 것이었다고 전문가들은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제 2009년에 교육부가 보건 과목을 중고등학교에는 선택 과목으로 도입하고 초등학교에는 보건 과목을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체계적인 교육을 하라 이렇게만 되고 그러면서 교과서는 마련이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건 교과서가 10년 동안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개정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고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도 선택 과목이 되면서 입시 교육이 우선해 버리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는 학교들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보건 교육이 좀 체계적으로 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중고등학교보다 건강 습관이 형성되는 초기이라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건 교과서가 개정이 안 돼서 작년에 이제 이 교과서를 개정해라 하는 운동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그 경기도의 이재정 교육감께서는 아이들을 위해서 즉시 개정하겠다 하셔서 지금 개정 교과서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최유미 의원님이 있으십니다. 그 서울시 그 학생 보건교육 진흥 조례를 만들어서 네네. 보건교사 배치와 그 다음에 또 이 보건 교과서를 빨리 개정해 달라 이런 것들을 하셨고 그 진흥 조례를 통과시키셨죠. 예, 예. 그래서 조금 진도가 나갔고 특히 경기도 이재정 교육감께서 즉시 개정하겠다 하시면서 이제 조금 이거 희망을 좀 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보건교사 배치의 문제는 너무 절실해서 네. 지금 학교보건법 제15조에 보면 이에 보면 필요한 경우에 보조 인력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조 인력을 두게 될 경우에 혹시라도 이게 무기계약직 전환하는 문제가 또 생길까봐 걱정을 하시는데 한 2달이나 석 달만이라도 우선 여기에 보조 인력을 좀 확충해서 하고 장기적으로는 보건교사 2인 배치를 거대학급에는 2인 이상 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뭐 말씀하시는 가운데 네. 보면 지금 저학년 같은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네. 경우에 아예 개설도 되지 못했다고 하셨는데, 네. 근데 지금 보면 당장 저학년들부터 개학을 먼저 하게 되거든요. 네. 그만큼 뭐 돌봄이라든가 교육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따르기 때문인데 네. 그런 만큼 더더욱 우선이 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네네. 그렇죠. 이제 특히 그 저학년의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직장을 가거나 이랬을 때 아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절절함이 있고 이렇게 한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학년들에게 더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력이 사실은 좀 필요합니다. 그렇겠죠. 네, 거리두기도 해야 되고 아이들은 자꾸 모이려고 하는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게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전체 차원에서 좀 보조할 수 있는 인력들을 최대한 좀 확충하고 그리고 아니면 지역사회에서 아이들이 학교가 끝나고 나서도 부모가 돌볼 수 없다면 네. 그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협력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예, 뭐 우선은 제일 급한 게 인프라와 인력 확충이라는 생각이 네. 계속 드는데 네. 정리를 좀 해보죠. 가장 시급하게 보완돼야 할 점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이 방역에 적극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는 보건교육이 굉장히 강화돼야 되겠다 하는 네. 것이 하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학교에서 지금 보건교사들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차별성 없이 마구 떨어지고 있는데 이 일들 중에서 정말 집중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들에는 집중을 하고 그렇지 않은 일들은 좀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보건부서를 만들어서 이 일들을 좀 잘 분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상시적으로 갖추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겠다. 예. 그리고 물품 방역만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스스로 여기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뭐 학급의 회의라든지 또는 그 학교에서 모였을 때 간단하게라도 화상 채팅으로라도 아이들이 스스로 여기 참여해서 우리가 어떤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도록 하는 거. 그래서 그것이 보건교육이 좀 뒷받침이 돼야 되고 스스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지켜지는 것이지 아이들 대상화하고 그냥 수칙만 해라 이런 방식으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네, 뭐 저희가 쭉 들어봤습니다만 결국 이제 제2, 제3 그리고 또 다른 어떤 바이러스가 올지 모르는 네.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네. 좀 시급하게 이런 네. 부분들을 챙겨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